자,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옵션의 방장 로우키라고 하고요. 예,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런 줌 미팅을 좀 시간 날 때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로 미국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콜옵션, 풋옵션은 다 해보셨죠?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옵션이라는 것은 일단 아는 분들이 오셨을 거예요. 그죠? 콜옵션, 풋옵션, 매수. 우리가 이제 우리 채팅창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 주제들이 콜옵션과 풋옵션, 매수예요, 매수. 매도에 대해서는 거의 한 대화의 주제의 한 5%, 대부분 저 혼자만 좀 떠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몇몇 분들 저희 커뮤니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전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저와 한번 약간 좀 솔직해보는 약간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자꾸 내 자신에게 마법을 걸어서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저런 능력이 있어, 내 자신한테 마법을 건다고 해서 내 수익률에 뭐 1도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지 않죠. 최대한 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고 어, 현실성 있는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투자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옵션에서는 더더욱요. 그러던 와중에 자,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콜옵션 매수, 또 몇몇 분들은 풋옵션 매수를 해보셨을 거고 이런 옵션 매수 전략, 이제 콜옵션이라든지 풋옵션을 매수를 하는 이런 전략들을 내가 했을 때 자, 어떠한 경우에 수익이 났던가요? 자, 기본적으로 주가 움직임의 방향성이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 채팅창에서 보면 나는 방향성이 맞았는데 그래도 수익이 안 났어. 만기를 너무 짧게 잡았어. 만기를 잘못 골랐어. 이런 컨버세이션 나오죠. 자, 그럼 여기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자,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수로 수익이 나려면 자,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맞아야 돼요. 왜냐? 우리가 프리미엄이라는 걸 내잖아요. 그죠? 프리미엄을 내기 때문에 그만큼 성공률에 대한 엣지가 없어집니다. 성공률에 대한 애드밴티지가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주고 이 투자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움직여주지 않으면, 빠르게 움직여주지 않으면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가 되는 거죠. 콜옵션 매수라든지 풋옵션 매수의 경우에. 자, 그래서 여기서 2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주가의 움직임의 방향성은 당연히 맞아야 되고 2번 주가 움직임의 속도 또한 맞아야 되는 그런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식으로 수익 내기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죠. 그죠? 주식은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공률을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그 주식, 그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딥 리서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 50%의 성공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죠? 반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하지만 콜옵션이라든지 풋옵션을 매수하셨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성공률이 50% 아래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프리미엄을 내시잖아요. 근데 이 프리미엄은 어떤 거에 영향을 받죠? 프리미엄의 그 크기는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는데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시간 가치죠. 시간 가치. 이 프리미엄이 갖고 있는 이 내재 가치를 제외하고도 내가 엑스트라로 돈을 내므로 인해서 그 권리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방향성뿐만 아니라 속도, 내가 원하는 대로 굉장히 빨리 움직여줘야만 이제 수익이 나는 거예요.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수가 굉장히 간단하고 간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마켓 베리어라고 하죠. 이제 이 옵션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자, 100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옵션 시장에서 이 옵션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한 maybe 20%,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런 전략들이 물론 잘만 이용하면 좋지만 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예전에 저희 커뮤니티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제가
몇 번 이거를 강조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도 굉장히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전략 자체가 나와는 맞지 않다. 나는 좀 뭔가를 했을 때 약간 홈런을 치는 약간 그런 전략들만이 나한테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옵션을 사용을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이 나지 않으셨다고 하시면 약간 다른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수를 하셨을 때, 자, 방향성, 속도, 그리고 또 어떤 변수가 있죠? 변동성.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옵션을 매수를 했다고 했을 때는 변동성이 올라가줘야 좋은 거예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또 주식에 따라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기초 자산에 따라 뭐 주가가 내렸을 때 또는 그 기초 자산의 가격이 내렸을 때 변동성이 올라가는 것과 기초 자산이 올라갔을 때 변동성이 올라가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간 가치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확고해야 되고요. 한번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콜옵션을 샀는데 또는 풋옵션을 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주가가 움직였어. 근데 많이 안 움직였어. 나는 맞았어, 분명히. 나는 분명히 맞았는데, 좀 뭔가 애매하게 맞았어. 그래서 휴지가 된 적 많으시죠? 콜옵션, 풋옵션. 많으시죠? 그죠? 저도 예전에, 제가 이 옵션을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한두 번쯤 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한번 내가 내 자신에게 솔직하게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고, 내가 과연 이런 투자하는 방법 자체에 몇 퍼센트가 과연 이 콜옵션과 풋옵션 매수를 활용하고 있는가? 그게 내 포트폴리오의 거의 100%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약간 좀 냉정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약간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